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 중등 임용에 최종 합격한 이선아 교수님의 수험생입니다. 제가 사실 이 순간 엄청 많이 그렸는데,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구성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총 5가지로 나뉘어 있고, 일단 뭐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이렇게 발췌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자기소개랑 공부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우선, 그냥 일반 대학교의 영어학부 출신이고, 회사를 4년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 교육대학원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30 넘어서 한 케이스고, 교육대학원에서 그렇게 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정말 여기 학원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노베이스의 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첫 해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다른 강사분 수업을 좀 같이 들었었는데 조금 맥락이 없이 암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올해는 망했다 놀자 하고 그냥 놀고 그 다음에부터 그냥 초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해는 교육학이 17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는 뭐 똑같이 17점? 삼수 때 이제 올해가 19.67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뭐 요렇게 나왔었고, 초수는 한 해를 전부 올인 이제 풀로 공부를 했고, 재수와 삼수 때는 9월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8월까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좀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수부터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초수 첫 해에는 1년 커리를 풀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 강의를 듣고 그걸 가지고 제 정리 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키카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인출 스터디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키카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선생님들 하시죠. 뭐 이때는 초반에는 내가 기억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키카드를 썼어요. 뭐 수행평가의 뭐 장점, 수행평가의 개념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잘라서 접어놓고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잘 못하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첨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이제 퀴즐렛 어플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많이 썼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플은 뭐 하다못해 수행평가 치면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쓰셨던 내용이 자동 완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하다가 이거 좀 잘 모르겠어 하면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만 딱 골라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퀴즐렛 어플을 교육학 공부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초수 공부를 했는데 초수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 4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정말 이론을 맥락을 가지고 꾸준히 보는 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선아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교육학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공을 점점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 1, 4월에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진본항제라고 해서 진보주의를 이제 나오고 다음에 갑자기 본질주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근데 사실은 맥락이 있잖아요. 진보주의가 뭐 한참 열심히 되다가 스푸트니크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된다. 이래서 다시 본질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맥락을 잘 외워두셔야 나중에 방대한 이 교육학의 내용을 잊어버리셨을 때 금방 떠올라요. 이 부분 보면 맞다 그때 그게 있어서 이랬지 라고 떠오르기 때문에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든 뭐 기본서를 보시든 좀 풀로 잘 통째로 잘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본인한테 체화하시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강을 들을 때의 기준이고 인강을 들으신다면 이제 한 요일씩 미뤄지겠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날 교육학 수업을 들으셨으면 토요일까지 이거를 복습하고 또 나름의 정리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정리 노트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스터디를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끝나고 나면 스터디를 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교육학 공부는 했고요.
상반기에 교육학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두셔야 나중에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수는 커리를 풀로 다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쯤에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보신다면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걸 추천하지만 내가 강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압도된다, 못 따라가겠다, 혹은 뭐 교생이 있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필수로 1, 4월 그 이론 강의는 꼭 정말 좀 약간 꼼꼼히 잘 보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모의고사 강의도 반드시 들으실 것을 추천하고요. 5, 6월에 있는 기출이나 7, 8월에 있는 뭐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것은 조금 뭐 취사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정리 노트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왼쪽이 진짜 이제 제가 초수 1, 4월에 이론을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이론 정리 노트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렸던 것을 이제 오답을 정리해둔 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교육행정 목차를 따온 거예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저는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목차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써요. 그러면 교육행정이면 뭐 교육행정 이론, 뭐 조직론도 있고, 뭐 동기론도 있다. 크게 한눈에 보이고, 근데 그 밑에는 또 세부적으로 뭐 메슬로가 있고, 뭐 허즈버그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눈에 한눈에 딱 보이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체크 표시한 것도 있고, X 표시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체크는 내가 쿡 찔러도 바로 이게 줄줄줄 나올 만큼 확실하게 외웠다. 이걸 표시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안 외워지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키워드 같은 거 힌트를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더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변혁적 지도성론인데 이거 잘 안 외워져. 근데 포아이가 특히 안 외워지네. 포아이를 체크해 놓자 하고 적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또 조금 줌인을 해서 제가 확대해서 적어 온 건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선아 교수님이 막판에 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모고 푸시면서 스킬백은 언제 시험에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진짜 중요하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상황 분석 단계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적었을 때의 장점은 장점은 목차만 시간이 없을 때 목차만 보면서 관련 내용을 빠르게 인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잘 외워진 부분이 어디고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도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항목별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겠다. 뭐 스킬백 같은 경우는 뭐 상황 분석을 진짜 꼭 열심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잘 활용을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지식을 한 과목별로 이제 구조화를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릿속에 이게 딱 눈을 감고 교육과정을 그리면 큰 가지가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 이렇게 이게 좀 보이신다면 그때부터는 교육학 공부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용인데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뒷가 캐리 모형 파트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한 페이지 이제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이제 2단으로 나눠가지고 썼는데, 요 한 페이지를 쓰는데, 막 2시간 걸리고 이랬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할 때는 좀 미련한 일이 아닌가,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작성을 할 때는 그 주 월요일, 화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충분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내 말로 쓰는데 이때 쓸 때는 당연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쓰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다음에는 교육학 전체에 대해서 암기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이것만 먼저 봐도 거의 80~90%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 엄청 절약을 하죠. 초반에는 시간 절약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순간 하겠지만 뒤로 후반기 여름부터는 진짜 이게 엄청 큰 베네핏으로 다가와요. 네. 그리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10%만 기본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리 노트를 반드시 만드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럴 정도가 돼요. 뭐 스킬백 뭐더라 하다가 이게 종이에 오른쪽 상단에 썼는데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교재 시중에 많죠. 그 정리된 자료 많죠. 근데 이거는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본 것은 금방 또 휘발이 돼요. 근데 이건 진짜 계속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 노트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초수 교육학을 공부한 방식인데 재수, 삼수 공부로 따로 일단 빼놨어요. 근데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한 거 어디 안 갔어요. 네, 이 말씀 진짜 드리고 싶어요. 정말 생각하시면 시험 치고 놀았기 때문에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는 그 잠재 어딘가에는 이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학 공부를 콩나물 시루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콩나물 시루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그냥 부으면 그대로 다 빠져요. 그래서 이거 언제 콩 키우냐 할 수 있는데 물 그렇게 몇 번 부으면 어느샌가 갑자기 콩나물이 빡 하고 커요. 교육학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상반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은 거 내일 되면 또 까먹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인트로 스터디 했는데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망함, 허탈함, 뭔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슬픔 그런 거 초수시 때도 느끼실 거고 재수, 삼수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다 본인 머리에 있는 거 조금씩 키워드가 생기고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싹이 조금씩 나고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은 이미 이 물을 몇 번이나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어디 안 갔고 남들보다 내가 몇 발자국 앞에서 시작한다. 이게 멘탈을 자꾸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재수와 삼수 하신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 잘 됐다 하면 이 방법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진짜 공부 안 하더라. 이런 거는 치우시면 돼요.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예민하다는 핑계로 항상 1인실을 고집을 했고 그리고 휴대폰도 혼자 사니까 부모님 걱정하신다 해서 항상 무음으로 해서 제 자리 근처에 뒀어요. 근데 이 1인실과 휴대폰의 상성은 최악이에요. 그래서 막 쓸데없이 내가 하다못해 교육학 때문에 처음엔 휴대폰 켰을 수 있죠. 문제 보려고 답 보려고. 근데 보면 나도 모르게 유튜브 들어가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고양이 동영상도 보고 펜도 쇼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1인실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 눈치도 안 보니까 이게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 하루의 공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집중력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 다 파악하시고 내 페인이 뭐였는지 이미 아실 거예요. 그거 다 소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밑그림 그려놨으니까 올해 그 남은 거 다 덧칠해서 이번엔 진짜 끝장낸다.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을 딱 다잡으시고 하시면 초수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꼭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시작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공부를 정말 거의 안 했다면 당연히 풀커리를 다시 들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거의 어느 정도는 조금 알겠고 근데 어떤 파트가 조금 모자라거나 어떤 세부 과목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만 이론 인강으로 그냥 선별적으로 좀 들으신다고 하면 6, 7월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만일에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셀프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나 그런 거 좀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금방 될 것 같아 하시면 7, 8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나 삼수 좀 공부하신 분들은 7, 8월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내 머릿속에 거의 다 있다. 예를 든다면 스턴버그에 3원 지능이론, 성공 지능이론 이런 게 있다 하면 딱 눈 감았을 때 눈앞에 구조도가 쫙 그려지고 그 중에 경험적 지능에는 선택적 비교, 결합 하나는 뭐였지? 이 정도의
되게 세부적인 항목이 기억 안 날 뿐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 그려지신다면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 몇 번 푸시거나 그 부분 조금만 보시면 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8월이나 뭐 9월에 시작하셔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가 딱 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는 일을 8월에 마무리하고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제 9월, 10월, 11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80일 정도의 공부를 한 건데 9월은 1년으로 따졌을 때 상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교육학을 조금 많이 한 거예요. 오전 9시 시작하면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막 오후 한 3시까지 이 교육학만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저는 풀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터널 증후군이 아주 심한 편이어가지고 글을 다 많이 쓰지 못해요. 그래서 작년 과년도 모고도 있고 올해 모고도 있으니까 개요를 10분 안에 다 쓰고 그 다음에 해설 자료를 보면서 20분 동안 풀이를 하면 모고 한 회를 푸는데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회를 매일매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모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 인강 교수님 이제 올리시면 그거 보고 오답 노트 따로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까만색 노트에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오후 점심 먹고는 정리 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홍색 정리 노트를 이용해서 뭐 과목을 1회독을 했는데 이때는 9월 한 달 안에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을 교육학 전체 분량을 28등분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표를 딱 써놓고 오늘 정해져 있는 내용은 오늘 끝낸다는 마음으로 꼭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는 풀로 시간을 맞춰서 써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9월에 조금 교육학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이에요. 10월부터는 교육학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오전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오전에는 교육학에 이제 모고 개요 쓰는 이 30분짜리 세션을 2회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10월에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 외워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악스가 정말 안 외워졌어요. 정말 아까 제 정리노트 그림 맨 앞면에 켈러의 ARCS 그 악스 프린트가 딱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인쇄를 여러 장 해서 정말 다 붙여놨어요. 뭐 책 앞에도 붙여놓고 독서실 벽에도 붙여놓고 뭐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그날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면 악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뭐 지탐다 친목필 뭐뭐뭐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다시 떠올리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걸어 다닐 때쯤 또 악스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악스만 계속 한 5번 6번 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든다. 10월 안에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는 마음이 엄청 강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은 또 간해를 그런 식으로 봐요. 간해. 그럼 또 간해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간해 보고 말해보고 또 점심에 밥 먹을 때 또 말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안 외워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간이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암기가 95%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도 거의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모고 세션은 한 번 정도만 하고 정리 노트는 3회독 하는데 이때쯤 되면 속력이 엄청 붙어가지고 행정 같은 것도 오전에 한 1시간 쓰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자동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시간이 되신다면 또 여력이 되신다면 퀴즐렛 어플을 이용해서 다른 선생님하고 짝으로 해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되는데 하루 한 과목을 인출해요. 전체를. 예를 들면 근데 이때는 정말 시간을 빨리 써야 되잖아요. 진짜 만난 지 한 1시간 반, 2시간 안에 한 과목 끝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예를 들어 간의 수업 사태라고 하면 이 키카드 딱 보고 바로 랩처럼 나오지 않으면 다 체크만 해요. 따로. 이건 나중에 혼자 가서 봐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시간을 정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학을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이건 암기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학 논술에 맞는 틀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제가 이번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암기를 하는 프로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맥락 내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뭐 이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장점이 무엇이고 이것의 약점이 무엇이다, 뭐 한계점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좀 맥락 안에서 이렇게 외우셔야, 그리고 그거를 나의 말로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까먹었을 때, 당연히 까먹어요. 그 까먹었을 때 빨리 인출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초반에 1, 4월에 이 맥락 내에서 잘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올해처럼 단순 인출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오픈된 답을, 열린 답을 쓸 때는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맞는 교육적인 사고가 곁들여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엄청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백지에 전체 개요를 한 번씩 써보시면 내가 이 과목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내가 이 부분 중에서 어디가 조금 강하고 어디가 조금 약하다는 거를 수시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지에 시간 나실 때 간단하게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디테일하게 맥락을 다 알고 조금 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게 맥락 밖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밖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시죠? 뭐 스터디를 가지고 뭐 키카드 인출도 하시고, 그리고 뭐 앞자리로 따서 외우시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경성 맥주라 그러면 제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뭐 그 스탄버그의 3가지 지능이 안 외워져가지고 이름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험적 뭐 지능, 뭐 성분적 지능, 맥락적 지능, 이걸 묶어서 경성 맥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서리적 관공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맥락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그렇게 쓰임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서리적 관공자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뭐였지 자세히? 심지어는 이게 백워드가 맞나? 백워드 교육 과정 내용이었나? 어디 거였지? 이렇게 돼요. 맥락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앞자리 따서 외우거나 이런 암기 기법을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한 90%, 80%, 90% 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죽어도 안 외워지는 것들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거 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백지에 개요 쓰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를 찾으시고 이거를 막판에 집중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기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학 논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라고 하면 20점 만점에 뭐 한 18점 조금 넘어가겠죠? 그 정도는 돼야 고득점이라고 할 텐데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빼뜨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짜임새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여러분 그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의 뭐 구성 뭐 이런 부분에 배점이 거의 뭐 4, 5점 정도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면 다른 내용을 아무리 잘 받아도 고득점까지는 가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복기를 했을 때, 가채점을 했을 때는 최소 17점, 18점 나오게 답을 썼다. 근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내 점수가 뭐 14점, 뭐 15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뭐 물론 다른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 부분에서 점수가 깎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짜임새 있는 텍스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본론 한 개를 한 문단을 쓰는 게 아니라 커다란 교육학 논술 하나를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 서론과 결론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선화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본론의 도입 문장과 마무리 문장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잘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좀 맥락에서 떨어진 각 문단을 잘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글이고 이 글이 다 연결돼서 큰 글이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나는 그럼 도입 마무리 문장? 다른 사람들 귀찮아서 안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손이 엄청 안 좋으니까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자동화 해놔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몇 가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서론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놨어요.
뭐 이선화 교수님이 항상 모범 답안을 잘 주시니까 그런 거 보시고 뭐 참고하셔도 되고 9월쯤 모고를 쓰시다 보면 나한테 찰떡같이 맞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몇 가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흔히 쓰는 무난한 답변이 뭐 2015 뭐 개정교육 과정에 따르면 뭐 학생들의 뭐 꿈갖기를 위해 뭐 학교 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면 뭐 코로나가 나온 다음부터는 여러 뭐 환경적 이슈와 뭐 4차 혁명으로 인해 뭐 급변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쓰고 이에 본 글에서는 뭐 교육과정에서 뭐 어디서 뭐 보고자 한다 이러면 서론이 끝나요. 그쵸? 그리고 본론에서는 보시면 도입을 할 때 도입과 마무리 문장 예시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보통 되게 논술의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니까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나 본론 시작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채점관한테. 그래서 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무리도 금방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뭐뭐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면 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교육행정은 거의 항상 제시문의 끝에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항상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는 그냥 이 틀은 거의 100% 그대로 갖다 썼어요. 고민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까는 우선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교육적 활동이 뭐 구현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본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도 뭐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거 지금까지 뭐를 위해 어떻게 뭐 알아봤다. 그럼 이 중략의 부분에 당연히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쓰시겠죠. 뭐 한 2문장 정도 쓰시겠죠. 그리고 제언을 반드시 썼습니다. 제언. 네, 그래서 저는 교육학 논술을 보는 이유가 결국은 신규 교사가 될 우리가 이 교육적인 현상에 대해서 혹은 뭐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내가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신규 교사가 돼서 교육의 일원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약간 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단위 학교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교육 당국이나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 쉬우니까 그냥 하나 써놓고 그냥 이걸 그대로 주구장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마다 맞는 표현이나 되게 찰떡같이 붙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물론 머릿속에 늘 있으시겠지만, 파일로 정리를 하셔서 갖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개요를 한 8분 안에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론이랑 결론이나 도입이나 마무리 문장은 다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본론 내용만 개요를 진짜 빨리 쓴 거예요. 그리고 터널 증후군이 엄청 심해서 마지막에는 막 펜이 안 잡아질 정도로 조금 제가 엄청 심한데 그렇게 로스되는 시간을 다 상세하고 5분이 남아서 글을 다 퇴고로 마지막으로 하고 표현을 좀 다듬는 것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 되게 여유 있게 잘 썼거든요. 근데 저처럼 글을 속력 있게 쓰지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났을 때 긴장하면 남들 쓰는 소리에 약간 위압감을 느끼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맞는 틀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전략을 하나 꼭 찾아두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합격 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이번에 지난주에 담임 배정을 받으면서 찍어온 저희 반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다 여기 이 영상 보신 선생님들 다 여기 서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내년에 이런 출석부와 교무수첩 받으셔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선생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임용고시는 사실 정말 힘든 길이고 저 역시 남들
이 말하는 뭐 좋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길을 돌아왔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나이도 30 중반인데 어떡하지? 이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임용고시는 결국은 정해진 공부 양은 있는 것 같아요. 초수 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잘하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확률보다는 재수하시거나 삼수하시거나 뭐 사수하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 4년 안에 공부가 끝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시험이고 이 안에서 정말 극소수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실패를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막 자책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잠깐 조금 힘들어 하시고 다시 또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도 이제 시작이지만 여기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도 내년에 같이 교단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공부를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셨던 이선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